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은 Multi-Oxyanion Detection by an Organic Field Detect Transistor with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s and its Application to Quantitative Phosphate Sensing in Human Blood Serum입니다. 어, 먼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캡디 그리고 아이코를 통해서 지금 익스텐디드 게이트 타입 트랜지스터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익스텐디드 게이트 타입으로 혈청 속 인산염을 센싱하기 위해서 어,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언급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펫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산소 음이온을 검출하는 혈청 세럼 속에 존재하는 물질을 검출하고자 하는 화학적 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센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거예요. 이 그림은 지금 오펫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익스텐 게이트 만드는 법은 사진이 따로 없어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펫을 제작하는 법은 먼저 이 피라냐 처리된 유리 기판에 이 알루미늄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알루미늄 위에 그 다이렉트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리액티브 아이언 애칭을 사용을 해서 산화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사이톱을 스핀 코팅을 해준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원래 사이톱이 있던 자리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액티브 아이언 애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TDPA라는 물질을 스핀 코팅을 해준 다음 여기에 소스 드레인 전극으로서 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OSC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OSC의 경우에는 아래 제가 첨부해 놓은 이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사이톱을 스핀 코팅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오펫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익스텐드 게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필름 위에다가 15제곱 밀리리터 센싱 에리아를 가지는 100나노미터 두께의 금 전극이 증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익스텐 게이트가 센싱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센싱 기술로서 그 셈 기술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때 사용된 이 물질이 커퍼 DPA라는 물질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물질을 사용을 해서 셈처리를 한 이유가 이 원래 혈청샘 속에 존재하는 인삼염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 산소 음이온을 검출을 하게 되면 인산염을 검출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이 물질이 그 산소 음이온 수용체로서 좀 적합한, 좀 우수한 아이라고 하여서 이 물질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물질이 치원기로서 붙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금 증착된 필름에다가 어, 에탄올과 물로 세척을 한 이후 여기 제가 적어놓은 어, 음, 잠시만요. 네, 1번에 해당하는 이 물질들을 1시간 동안 25도씨에서 담궈주게 됩니다. 이후 메탄올로 세척을 하고 질소 가스하에서 건조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2번에 제가 적어둔 물질을 어, 이 해당하는 용액에다가 1시간 동안 25도씨에서 담궈주게 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DI 워터로 헹구고 질소 가스하에서 건조시키게 되면 이 원하는 익스텐디드 게이트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오펙과 익스텐디드 게이트 연결은 구리 케이블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방금까지는 제가 이 센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익스텐디드 게이트, 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 전극에 사이올화된 그 DPA 이 치원기의 몰리큘러 덴시티가 4번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 A번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LSV, 리니어 스위프 볼타메터리로 결정이 되었고 결과값이 1.1 플러스 마이너스 0.1에다가 10의 9승 몰 퍼 제곱 센티미터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모노레이어가 금 전극에 균일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올화 DP에 처리된 금 기판의 PYS 측정 결과 월크 펑션이 4.9에서 4.3으로 약간 움직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프트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는 모노레어가 금 기판 위에 완전히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포팅 그림을 보시면 어, 이 전극 위에 하이드로포빅한 DPA 취향기의 이모빌리제이션을 보여주는 그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 슬라이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기 이 그림은 이 사이클릭 볼트메트리 그래프인데 이 측정을 통해서 산화 피크가 마이너스 0.2볼트, 그 다음에 환원 피크가 마이너스 0.4볼트의 피크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는 커퍼 이가 이온의 산화 및 환원 과정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서 이 B번의 경우에는 POS 측정에서 익스텐드 게이트 일렉트로드의 일함수가 프리 DP에 부착 일렉트로드의 일함수의 값인 4.4볼트와 약간의 이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접촉각을 한번 보시게 되면 프리 DP의 표면에서 익스텐드 게이트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접촉각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 아래의 그래프를 확인하시게 되면 이게 XRD 결과값인데요. 이때 커퍼 EP 오비탈에 해당하는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틀어서 커퍼 E과 DP의 컴플렉스가 결국은 금 전극 위에 균일하게 형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값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익스텐드 게이트와 오펫이 연결됨에 따라 만들어지는 센서의 이온 검출 정도를 볼 건데요. 먼저 검출하려고 한 산소 음이온 종류는 제가 뒤에서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 먼저 이 A 그림을 보시면 이 PI, 인 이온을 첨가함에 따라 아웃풋 커브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밑에 있는 진한 검은색 선이 이니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B번의 그림을 보시면 0에서 500 마이크로몰 범위의 서로 다른 이온 농도에서의 IDS를 아이소썸한 조건에서 확인한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그래프가 비선형의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은 이 오펫이 커퍼 이카 DPA 그 컴플렉스 기반 셈에서 이 인의 이온을 성공적으로 포착을 했고 이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계산을 한 값이 예상되는 건출 한계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때 2.8 마이크로몰이라고 합니다. 이 한계값은 이전에 보고된 일렉트로케미컬 센서 기반 패러데이 전류값보다 낮은 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LOD 그러니까 그 리미트 오브 디텍션 값을 통해 이 오펫 베이스드 센서가 저인산 혈증과 같은 일부 증상을 예측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XPS 결과값인데요. 이때 그 인의 EP 오비타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값을 통해 이 샌디케이트 전극에서의 인산 베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C에서 말해주고 있는 결과는 ESI-MS를 찍은 그래프인데요. 이를 통해 커퍼 이가 이온, 그 다음에 사이올화된 DPA 및 인 사이의 컴플렉세이션이 1대1대1 몰비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오펙 기반 센서의 선택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오펙과 이스테미 게이트를 연결함으로써 인을 이제 검출할 수 있게 되는데 더불어서 다중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A에서 보실 수 있듯이 13가지 종류의 산소 음이온에 해당하는 그 인산염들을 검출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어, 이제 B번이 이때 이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검출을 하고자 한 결과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펫은 나중 농도 그러니까 여기 100 마이크로몰 미만에서는 PI에 대한 인 이온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센서는 고농도 즉 500 마이크로몰에서 PI에 비해 그러니까 인 이온에 비해 이인산염 그러니까 PPI 및 ADP에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차 반응성을 보이는 오펙 기반 센서의 반응 패턴은 검출하고자 했던 산소음이온과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산소음이온과 이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는 커퍼이카 DP의 복합체 기반 센 처리 기술이 펑셔널라이즈 된 오펫의 다중 검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선택성을 봤다면 이번에는 동시적으로 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한 결과값인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들으면 오펫의 감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3개의 산소음이온을 동시에 식별하려고 했습니다. 이 피겨 5를 보시면 13개의 산소음이온으로부터 나온 결과값들이 100%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 결과값은 타겟 한 음이온의 유사성을 반영을 해서 모노 그리고 다이 그리고 트라이 이온과 같이 구조적 경향을 포함을 시킨 결과값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뉴클레어 타이드 그룹은 화학적 구조적 차이에 따라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오펫이 단일 센서 기반 패턴 인식을 위한 적절한 장치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피규어를 통해서 시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짜 인간 혈청의 인산염을 정량적으로 감지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분석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음, 여기서는 소변, 혈청, 타액 등 체액의 복잡한 반응에서도 선형 교정선을 설정하는 학습법인 SBM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구축한 모델인데요. 이걸 통해서 화학물질 정보의 분류 및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피겨 6에 보시면 예측되는 값이 예측되는 이 값들이 보정 라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혈장 샘플에서도 PI 농도의 성공적인 동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센서 기반 산소음이온 패턴 인식을 위해서 커퍼 이과 DPA 복합체 기반 샘 처리 기술을 통해서 오펫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이 표적 산소음이온은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어디서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중 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화학적 정보를 동시에 시각화하는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인산 혈증과 같이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정량적 이온을 검출하는 것은 굉장히 의료 분석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데 적절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커퍼 이과 복합체, DPA 복합체로 펑셔널라이즈드한 익스텐드 게이트 전극 오펫을 사용하여서 동시 검출, 그 다음에 다중 검출을 할 수 있는 센서를 본 논문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제가 먼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 PPT 네. 5번이었나? 5번 어디, 슬라이드에, 여긴가요? 이겁니다. 이거가, 네. CU를 쌤 처리한 AU 기판을 워킹 일렉트로드 삼고, AGCL 저거를 카운터로 삼은 건가요? 이걸 네, 어떻게 카운터로 삼은 게 맞나요? 잠시만요.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네. 음, 음. 여기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네. AGCL 전극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어, 검출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네. 카운터는 뭘로 잡은 거예요? 네? 뭔가,
뭔가, 그러니까, 그 CU가 저기 뭐지? 센처리 된 기판이랑 뭐 또 다른 전극을 하나 옆에 네. 놔두고 그 사이에 오고 가는 산화 한원을 본 게 이거 아니에요? 사이클릭 볼타메터리 그래프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음, 카운터로 잡은 전극은 따로 있어요? 따로 뭘로 썼는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음, AGAGCL을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사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일렉트로드를 더 사용을 했는지는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아, 저는 요런 거 찍을 때 보통 카운터로 그거 백금 전극 썼었는데 만약에 네, 일단 저의 주질문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걔를 썼다고 치면은 네, 여기 그 뭐지? 익스텐디드 게이트를 어쨌든 워킹 삼고 뭐 카운터로 네. 다른 백금이나 요런 아이를 삼아서 그거 사이에 산화 환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걸로 이제 전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CU 이가 양이온 상태로 샘 처리에 붙어 있으면은 네, 걔가 이제 뭐 걔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해질 안에서 그거 네, 뭐지? 찰지를 더 받아가지고 요렇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그냥 그런 걸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CU 이가 양이온이 환원돼서 제 그거를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꺼냈을 때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그거 뭐지 생체 물질 센싱이라든지 그거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측정하면 재사용이 안 되나요? 아, 재사용. 네. 어, 여기서는 이거를 특징을 보기 위해서만 이거를 찍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찍고 나서 재사용을 했는지 이거는 안 나와 있기도 하는데, 네. 음, 제가 그 부분은 더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일단 저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그 혹시 이 페이지에 그 DPA의 그 풀네임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쌤 처리하는 부분 앞에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이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쌤 처리하는 그 각도 사진이 있는 건데, 아, 서포팅이라고 접촉각. 보여주시, 네. 제가 그 쌤 처리하는 걸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네. 그 쌤 처리하는데, 이게 이 A, B, C에서 이제 각도가 B에서 C로 넘어갈 때 줄어들었는데, 이게 일부러 이제 각도를 줄여가지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질을 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저도 이거 쌤 처리 다른 거 네. 하면서 접촉각 측정을 네. 해봤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는 이게 접촉각을 줄임으로써 어떤 특징을 갖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네. 치원기가 올라감으로써 이 표면이 하이드로포빅함 이런 특징이 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얘가 제대로 쌤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접촉각 측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각이 네. 줄어들면 그 민감도가 높아져서 그 선택성이 그 커지고, 각을 이게 유지하면 그 다중 선택이 된다. 약간 다중 선택성을 가진 표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B에서 C로 넘어가는 이 각도가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짠 하고 만들어진 건지도 궁금하고, 네. 이게 만약에 바뀐 거라면 각도가 이 정도 각도는 3도 정도잖아요? 이 정도는 유지됐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각도가 네.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네.
네, 이 네, 값이 지금 변화하는 거를 볼 수가 네, 있잖아요. 네, 이거를 통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뭐라 해야 되냐? 여기서 사용된 접촉각 측정의 이유는, 어, 네, 이 전극 위에 셈 처리를 하게 돼서 붙게 되는 이 DPA 치환기가 하이드로포빅을 네, 해서 얘가 제대로 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변화했다, 따라서 셈 처리가 잘 됐다라는 것을, 네. 네, 여기서는 그럼 셈 그것만, 처리가 잘 된 게 각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 된 건가요? 잘 됐다라기보다는 셈 처리가 됐다? 확인? 어, 확인 검출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셈 처리는 한 50도 정도를 유지하면 그게 셈 처리가 된 건가요? 아, 네, 특정 값이 돼야 됐다기보다는, 네, 음, 원래는 이거 쌤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안 열려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네, 어, 이 저자는 얘가 특정 각도가 되었기 때문에 셈 처리가 됐다기보다는 네. 본래 값에서 이 정도 값이 되었을 때 셈 처리 되고 나서 그 다른 결과값들을 확인을 했을 때 잘 되더라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네. 그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에서 네. 그림에 이제 DPA 그림을 보면은 뭐 이게 익스텐디드 게이트 위에 금 위에 네. 셈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옆에 그래서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는 뭐 1번, 2번 물질이 있는데 두 네. 가지 물질을 쓰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2번이 저 물질인가요? DPA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물질,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이 포함된 메탄올 용액에 처음에 담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얘가 붙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담그고 나서 어떤 치환기의 형태로 붙는다라는 거는 묘사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1번 직후에 어떤 치환기가 붙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어, 이게 그다음에 이 2번의 경우에 1번에 붙여진 치환기와 이 2번에 담궜을 때 이 반응을 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나요? 네. 음, 잠시만요. 그러니까 음, 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은 1번 용액을 담그고 나서 생기는 치원기가 있을 거고, 다음에 2번 용액에 담궜을 때 이 본래 붙어 있던 치원기와 이번에 첨가되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커파 DPA라는 물질이 컴플렉스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생긴 DPA가 아까 네, 뒤에 나오는 13종의 뭐 산소 음이온을 갖는 물질들이랑 네. 어, 저 선택성을 갖는 혹시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원리요?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혹시? 설명은 따로 되어 있지가 않은데,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 산소 음이온 수용체로서 조금 유용한 아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최고의 이 논문에서 최고의
노블티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본인이 읽었는데, 여기에서 최고의 어떤 그 창의성, 노블티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창의성요? 예, 음, 창의성.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다중 검출이, 동시 검출이 가능하다는 게 좀 신기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동시 검출이, 잠시만요. 음, 샘 처리 기술을 통해서 생성된 이 커퍼 DPA 물질이 샘 그 모노레이어 작용을 하는데 얘가 이 13가지 산소 음이온을 넣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는 이 센서를 구현한 게 가장 좀 가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러면 싶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이 네, 실험을 했었을 때, 네. 이거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영구적으로 조금 모자랬다, 좀 부족했다 했던 그런 측면이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이 저자가 한 실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어, 뭐, 결각값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드는 게 없습니다. 혹시 질문 다 더 된, 다 있으실까요? 됐나요? 저는 없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더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할까요? 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